잠시 후 성형부터 만나보시죠. BNK 야트 시네마라는 건물이고요. 이 안에 저희 청년 작당소도 있고요. 부산은행 갤러리도 있고 모퉁이 극장도 있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동문 여러분. 2024년 민동이 간다 첫편 화제의 주인공 남포동 청년작당소에서 일하고 있는 연극영화학과 90학번 성현무 동문을 만나러 저희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진짜 진짜 똑같아요. 오랜만이에요.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우리 동문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아이고 동문 선후배 그리고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극영화과 90학번 성현무입니다. 안녕. 아니 여기가 남포동인데 네. 여기는 언제부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요 건물에 들어온 거는 이제 20년, 20년도 하반기에 들어왔고요. 이 건물은 부산은행 소유 건물인데 부산시에서 요 3층을 이제 임대해서 청년 작당소라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공간을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만 들어봐도 뭔가 사연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성현무 동문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90년도에 이제 연극영화과 입학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연극영화 입학할 때 수석 입학. 수석 입학.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군대를 금방 갔다 왔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대 이제 집행부를 했네요, 단대에서. 맞습니다. 네. 또 예술대 회장을 했죠, 그죠? 맞습니다. 93년도에 네, 회장하고, 그리고 96년에 졸업을 하면서 또 희망사에 또 입단을 하셨어요. 네. 여기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 중에 고창석이라는 사람도 네, 있고, 뭐 창석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때 그 대표가 이제 우리 경성대 조재현, 재현이 형. 네, 네. 좀 1년이었지만은 굉장히 공연도 많이 하고 또 저한테 이제 제 인생에서 또 뺄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기간이죠. 그리고 98년도에 또 극단 섬을 또 설립했고, 네. 극단 활동하면서 이제 연기 이 스튜디오에서 학원으로 이제 바꾸는 일종의 이제 정식 창업을 하게 된. 그게 2000년도가 2000년도. 그때 창업했던 이제 회사는 이제 연기 학원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일종의 이제 문화기획사를 저희가 만들어서 대략 한 2005년도까지 함께 회사를 뭐랄까 경영해보기도 하고 또 일을 진행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불꽃축제랑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텀이 약간 지나고서인데 이제 우리가 부산에는 큰 이제 메가 이벤트가 2002년도에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2005년도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2002년도에 엄청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한 꼭지 끼어서 이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의 이제 문화 행사에 한 축을 이제 맡아서 했고, 그걸 하는 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제가 이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라는 곳에 이제 부산국제 락 페스티벌의 기획팀장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저기서 하는 거 저기 낙동 네. 강변 저 그때는 삼락동인가? 다대포에서 했어요. 아. 그 이제 축제조직위원회라는 곳에 2002년도에 첫 발을 들여가지고 2005년도에 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12년 말까지 쭉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꽃축제, 바다축제,
부산항 축제, 뭐 이런 축제들을 이제 제가 처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스타일로 이제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축제가 사람도 바꾸고 도시도 바꾸고 뭔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제야말로 집단의 경험이고 그 집단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멤버십,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축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건강하고 밝게 그리고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네. 본인이 뭐 내하고 적성이 잘 맞는다든지 아니면 네, 네. 이런 일에 난 열정이 좀 생기더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네, 누구한테 많이 받냐면 이런 일에 처음 진입하려고 하면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첫 축제를 기획한 게 예술재전이거든요. 91년도에 그 신이란 이진욱이 두 선배님께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황석현 선배님 뺄 수 없고 이런 분들하고 첫 축제를 만들어보고 단 한 번도 매년 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러나서 우리 학교 대동제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 겪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업을 떠나서 내가 뭘 해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까지 한 번도? 네, 한 번도. 이 일이야말로 이제 제가 잘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데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 영도의 흰여울 마을이라는 데서 영도의 흰여울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잘 지금 너무 유명해졌으니까요. 그 흰여울 마을에서 몇 년 전에 그 가수 안치환 우리 형님을 모시고 굉장히 그 자연 바다와 함께하는 그런 콘서트 했는데 그거 끝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 좀 어떤 분 내 손 잡고 막 이렇게 몇 번이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줘서 정말 좋았다. 뭐 다른 프로그램 또 뭐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때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해서 네. 그것과 연관돼서 열정이 있어서 계속 해왔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렇게 돈이 되지 않잖아. 엄청 유명해지지 않는 다음에는. 네. 근데 이제 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기획업이라는 것인데 하나는 문화,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죠. 오늘 뭐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제 뭐 저희가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드는 여러 작품이 있고요. 이거 등록할 때 10년 전에 등록할 때 보니까 그때 200몇 개 있더라고 부산에. 부산에? 네, 부산에. 그 당시에 그 업으로 등록해 놓은 회사들이 지금 훨씬 더 많겠죠. 네, 경쟁도 치열하고 낮아지는 단가, 높아지는 인건비. 그다음에 이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나 공무원들이나 대충 검색해보면 이게 얼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자기의 컨텐츠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먹고 사는 정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좀 물어봅니다. 왜냐면 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뭐 이런 거 하려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막 전화도 하고 뭐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막 이런 걸 하고요. 그거는 뭐 그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하여튼 만나러 가서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사례를 연구하는 거죠. 이런 축제 내가 의뢰받은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가장 근접하는 사례 서치를 해서 가보고 또는 직관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료만 보더라도 서류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또는 한 장의 사진만 보면 이렇게 세팅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좀 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크게는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리맨의 최고 강점. 우리의 강점은 저희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은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클라이언트는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한 클라이언트는 없지. 한 번 하고 나면 너무 흔한 카피인데. 실제로 한 번 하고 나면은 두 번, 세 번 이제 연결이 되고 저희는 좀 싸게 받아요. 왜? 저렴해. 네, 저희의 영업 방침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최자들을 만나서 이제 뭐 얘기하면은 이런 입버릇처럼 어렵고 좀 귀찮고 복잡하고
다른 회사들이 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시면 된다. 첫 시작하는 행사나 축제 아니면 어떤 마을 주민들하고 막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가서 뭘 해야 돼요. 아니면 주최자가 한 서너 팀 있어. 한번 회의하려면 막 불러가지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한테 이제 의뢰거든요. 그건 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잖아. 예.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걸 했잖아요. 수십 년간. 제가요? 아니,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막 학교 다닐 때 매일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 금시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감각이 나쁘지 않다. 뭔가를 했을 때 화려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깔끔한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아, 행사했는데 깔끔하네. 이게 이제 저희들의 강점이죠. 저는 이제 크고 뭐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축제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분들에게 좀 맞춤형으로 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북구에서 구포나루 축제를 할 때인데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둘째 날 사람들이 많이 올까 하는데 그럴 때 어떤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정신 좀 이렇게 장애가 있을 것 같은 덩치 큰 아들을 데리고 그 비를 맞고 오셨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국수 한 그릇 먹고 돌아서 이제 행사를 구경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축제가 없으면 1년에 한 번도 문화 행사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축제는 저는 공공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현무 동문한테 이제 민동의 공식 질문. 나에게 민동이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가끔 가면 어떻게 뭐 문화기획을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의 지금 현재의 이제 성현무라는 문화기획자가 나오기까지는 저의 대학 생활이 8할이다. 그때의 학습과 활동과 그 다음에 관계와 어떤 경험이 완전히 압축된 조직이 민동이잖아요. 왜냐니까 그때 엄청나게 영향을 줬던 형들이나 누나들이 거기 그때 친구들과 이 후배들이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민동은 뭐 저에게는 본산이라고 할 거예요. 민동은 그런 것이죠. 저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데 제가 잘 못 가고 좀 뭘 잘 역할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동문들한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인사 겸. 네. 이 저희 업이라는 게 아직 그런 뭐랄까 매일매일 좀 전투와 같은 이렇게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좀 삶에 이어지다 보니까 마음은 뻔해도 연락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해도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송구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이렇게 뭔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뭔가 반가운 분들의 연락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디서든 만나면 막 옛날 얘기하면서 밤새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현무 동문이 컨텐츠 기획자로서의 앞날을 민동이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일을 해오면서 지금쯤 제가 뭘 좀 이제 뭘 모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지금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이거를 적용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좀 어떤 분들이 저를 이해할 때는 좀 연구하는 기획자, 네. 탐구하는 어떤 연출자 이런 인물로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누구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죠 다. 근데 사업이라는 걸 해보면 못 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뭐 파트너들도 그렇고 그래서 냉정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정글과 같은 어떤 이 비즈니스에서 좀 따뜻한 좀 마음을 그래도 좀 갖고 가는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 동문이잖아요. 네, 의료학과 구의학번 황성원 제가 동문. 이제 그 절대 결혼할 때 네. 외모는 보지 말자, 마음만 보자. 그래?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황성원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외모를 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편집해야 되겠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거 편집해야지. 아, 이거 편집해야지. 이거 진짜 완전. 이거 실제로 보내면 안 되죠. 그걸 아직 한대니까 편집 안 한다니까. 실제로 보내면 안 되고 요거는